치월 씨는 승무원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0일! 0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소녀였던 전직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제목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저는 승무원 준비를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학원 당연히 다닌 적 없고요. 과외 당연히 다닌 적 없고요. 그냥 저는 혼자서 지원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승무원 지원 전에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0일! 0일! 진짜 지원서도 하루 만에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고 1차를 합격하고 나서부터 그냥 면접 준비를 그 승무원 카페에 있잖아요. 전연차! 맞아. 거기 전연차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집에서 혼자 동영상 찍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제가 2017년도에 입사를 했었으니까 7년 전 이야기예요. 되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지금은 또 제가 지원을 한다면 이렇게 한 번에 합격 못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당시에 2017년에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대한항공 후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제 모교 취업 게시판에 제가 공유를 하려고 썼던 글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글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첫 지원 만에 인생 첫 승무원 지원에 대한항공을 아주 한 방에 딱 하고 붙어버렸는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공개해드릴게요. 일단 스펙 궁금하신가요? 승무원 시험을 볼 때 사실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스펙은 그 당시에 제가 24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리고 저는 인문 계열 전공자였습니다. 어문 계열은 아니고 제가 사학과 출신이에요. 역사 전공이라서 완전 그냥 인문대 출신, 전혀 승무원과는 연관이 없는 어문 계열도 아닌 전공자였고 대신 저는 토익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최종 제출한 토익 점수가 955점이었어요. 그리고 학점은 저희 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는 4.3 만점이었는데 그 4.3 만점 기준으로 3.5 4.5 기준으로 해서 3.85라는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은 학점이었고 사실 이런 요소들은 그렇게 승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제 키랑 몸무게 그 대한항공 시험 보러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는 재요. 몸무게는 이제 가려져 있고 키는 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키가 165가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키를 재보면 165.8 이 정도 나와서 제가 166이라고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도 한 165.7 뭐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때 몸무게가 50에서 51kg 정도 왔다 갔다 해서 그 2차 대한항공 시험 볼 때 면접 유니폼을 입고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에 상의는 2 사이즈 입고 그리고 하의는 4 사이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의는 4사를 입고 하의는 5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017년 당시 7월에 서류를 접수를 했고요.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서류 접수를 한 2만 명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또 거의 90% 서류를 붙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인사팀에 좀 이런 거를 물어봤었거든요. 다 기록을 해놨는데 서류에 약 18,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라고 들었고 1차 합격자가 그 중에서 한 12,0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켜주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거의 뭐 아마 토요일까지 면접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짜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고 면접관 분들이 정말 지친 게 느껴질 정도로 1차 면접 때는 진짜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는 비디오 면접으로 대체가 돼서 또 라떼 이야기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다 거기 대한항공 인재개발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면접을 봤답니다.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래도 또 재밌잖아 옛날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000명이 실무 면접을 보고 그게 한 8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무 면접을 12,000명이 보면 그 중에서 임원 면접을 보는 사람이 10분의 1 1000에서 1200명 정도가 2차 임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차 면접 때 영어 시험도 봐요. 영어 면접도 대한항공에 근무하시는 왜 이런 표현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건머회
건모에 되게 교양 없는 표현인데 그 교포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그러니까 영미권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한국 국적의 직원분과 저는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대되는 취향지 어디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또 면접 이야기할 때 제가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보고요. 그러면 10분의 1의 확률이니까 1차 면접 때 8명이 한 조라고 했잖아요. 10분의 1이면은 그래도 거의 한 명은 붙기는 하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체력 시험을 봐요. 근데 2차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는 상태인데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국내 항공사 중에서 수영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영을 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 시험을 저는 미리 제가 합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영을 2주 동안 빡세게 과외를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 시험을 보고 나서 3차 면접을 보는데 인사팀이 공식적으로 제가 밝힌 결과로는 당시에 한 330명 정도가 최종 면접을 봤다. 그 중에서 저희 동기로 뽑힌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입사를 포기한 친구, 뭐 입사 자격이 안 돼서 뭐 입사를 못한 친구까지 다 빼면은 최종 한 140명 정도가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18,000명 정도 지원해서 그 중에 140명 정도가 최종 입사를 한다. 뭐 뽑힌 인원으로만 따져도 150명이 뽑혔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면접 과정도 제가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것도 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제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1차 실무 면접 봤을 때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공통 질문으로 단점을 말해보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제가 MBTI P거든요. 극 P.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새로운 습관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에 계획을 짜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공통 질문이었고 그냥 저는 인사할 때도 제가 8명의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8번 순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AI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네, 뭐 친절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좀 다니기도 했었고 뭐 승무원 면접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8번 지원자 누구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백한결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맨 마지막 순서잖아요. 면접관이 2분 정도 계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책상에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동시에 그 2분이 탁 쳐다봤어요. 저를. 안녕하세요 하니까 탁. 그래서 그때 저는 됐다. 이거 된다 라고 자신감을 좀 충전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항공 면접은 또 이렇게 면접 때 뭐 주목을 받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배경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답변해보자 라고 해서 면접을 좀 더 잘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통 질문은 그렇게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한결 씨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력상 그냥 저는 항공과 전공도 아니고 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는 지원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펙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친구가 진짜 이 직업에
진심이 맞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전공이 사학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인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양한 유적지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유럽 여행에 갔을 때 그런 유적지들, 내가 생각했던 뭐 바티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하면 비행을 하면서도 내가 공부한 역사에 직접 그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어쨌든 비행 중에 쌓인 스트레스도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가보면서 좀 풀 수 있고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무원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굉장히 임기응변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전현차 사이트에 있는 기출 문제를, 제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냐면 그 기출 문제를 다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시 봤어요. 내가 답변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너무 흔든다든지 뭐 너무 눈알을 막 굴린다든지 그런 좀 보기 안 좋은 행동들이 없는지를 일단 다 확인을 하고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은 저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외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원자들처럼 저는 이렇게 돼요. 딱딱해져요. 근데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어떤 직업이든 똑같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건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로봇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호감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대충의 이제 나의 컨텐츠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전공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웠고 이 승무원과 연관된 어떤 경험을 했으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 컨텐츠는 정리를 해두세요. 그런 건 어차피 자기소개서 쓸 때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건 정리를 해두시되 외우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우면 어색해집니다. 외우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표정도 굳습니다. 승무원은 치아미소. 뭐 있는 거 아니야? 승무원은 이렇게 치아미소. 이 치아미소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답변을 하려면 답변을 외우는 것보다는 나의 컨텐츠는 내가 인지를 하고 있되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목소리가 좋으면 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동기 여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목소리가 좀 좋았어요. 막 너무 애기 같은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오히려 좀 톤을 너무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와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면접 때 저는 감을 딱 받았잖아요. 아, 나 되겠다. 왜냐면 그 두 분이 동시에 저를 인사하자마자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근자감,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됐어요. 실제로 됐고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으로 환복을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때 흰색이랑 청자색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스카프도 다 멜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2부터 8까지 이게 2, 4, 6,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4, 4, 5, 6, 6, 7, 7인 것 같아요. 2, 4, 6, 8이니까. 아마 88 사이즈의 승무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77까지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때 당시 상의 44, 하의는 55를 입고 청자색 블라우스에 아이보리 스카프를 맸다고 제가 써놨네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청자색이 좀 색이 쨍하고 환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입사 후에 비행을 할 때도 거의 청자색만 입었는데 이때도 제가 써놓은 걸로는 거의 다 청자색을 입는다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유니폼을 한복한 이후에 한국인 임원분들이랑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영어 면접관이랑 영어 면접을 봐요. 그 교포 면접관님이랑 1대1로 면접을 보는데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저는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때도 제가 이때 어떻게 24살의 나이에 이런 걸 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들어갈 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나 봐요. 여기 써있네요. 문 열고 들어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Hello, good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귀엽다. 나 스스로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한 면접 지원자가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그때 막 제 옆에서 다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미국의 어학연수 짧지만 한 8개월 정도 어학연수 갔다 왔고, 전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실제로 수능도 영어 1등급이었고 토익 점수도 955점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 토익 스피킹 봤을 때도 레벨 7 최고점? 그러니까 180점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제가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했던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처럼 영어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영어 면접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는 거. 근데 영어 면접 잘 보는 거, 그러니까 못 보면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승무원이 유리한 직업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토익 점수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나쁜 점수만 아니면 됩니다. 영어도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내 대화문이랑 그 기내 영어 방송문이 있어요. 왜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Korean Air Flight 701 bound for Tokyo, 막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어색해. 그런 이제 영어 방송문 같은 거 있거든요. 대본을 주고 한번 읽어봐라. 왜냐면 승무원이 영어를 해야 되는 목적은 승객에게 그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영어로 방송을 하는 거, 그 두 가지 목적 외에 막 유창하게 엄청 샬라샬라 영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면접 때는 면접관이 4명이고 지원자가 6명이 들어갔었고요. 이때 이제 공통 질문으로 자신이 왜 승무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공통 질문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대답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서비스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답변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서비스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항상 똑같은 요구를 하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샷 추가해주시고 얼음 많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일 때 그런 이야기를 알바생에게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고 부끄럽다라고 느낀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손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다음에 그 손님이 방문을 할 때는 여러 번의 이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님 샷 추가하고 얼음 많이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진정성이 담긴 말을 왜 이렇게 더듬지? 그런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하려면 손님에게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이렇게 야물딱지게 대답을 제가 했었네요. 참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답변 이후에 이분이 상무님이셨는데, 여자 상무님이셨는데, 제가 퇴사하기 직전쯤에 그 객실 승원팀에 전체를 대표하는 임원분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면접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한결 씨는 승무원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라고 딱 이렇게 이 말투였어. 딱 한결 씨는 승무원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근데 저 제목에서 밝혔다시피 저 0일이에요. 준비를 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으로 너무 당황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좀 철판을 잘 까는 게 1년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저한테 1년 동안 뭘 준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2차 당황. 1년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아무래도 승무원을 하면 외국인 승객분들과도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 원래 영어 하는 거 좋아해서 영어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좋아하고 나의 전공인 역사 공부도 좀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억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근데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왜 대한항공 처음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여야지 나중에 입사할 때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 처음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거짓말인가요 이거? 근데 이 정도는 거짓말 다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당황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게 막 이랬어. 나 망했어. 나 준비 안 한 거 티났나?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나 안 될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수영 시험은 준비를 했다는 거. 왜냐면 인생에 어차피 수영이라는 기술은 평생 이제 필요한 기술이고 어디 뭐 바다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수영은 내가 2차를 합격을 해야지 수영 시험을 보긴 하지만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영은 준비를 해놓자 라고 생각을 해서 2주 동안 그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기준이 25m를 35초 내에 완주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닌데 저는 아예 그 맥주병이었거든요. 물에 못 드는 맥주병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 10번 정도 수업을 받았고 그때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동남 스포피아의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중간에 저한테 나는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에 수영시험을 떨어진 학생을 만든 적이 없다. 내 커리어에 5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커리어에 5점을 남기지 말고 너도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 왜냐면 제가 5점이 될 것 같았나 봐요. 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잘 살고 계시겠죠? 어쨌든 그분 덕분에 저는 무난하게 수영시험을 합격을 했고 수영시험을 보러 가서 놀랐던 건 생각보다 수영을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영 못한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수영시험 보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 근데 이제 3차 최종 면접 이야기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